제가 오늘 마이크를 많이 잡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항상 새롭게 등장하는 것처럼 큰 박수로 맞아주셔야지 좀 제가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민주노총 청년활동가대회 기조발제를 동지들의 힘찬 박수 함성으로 이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노총 올해 30년을 맞았습니다. 여기 그 객석의 불을 좀 꺼주실래요? 네, 객석 불을 꺼주시고, 네. 민주노총 30년을 맞이했습니다. 30년을 맞이한 민주노총이 여러 가지 계획들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큰 고민은 앞으로 우리는 변화하는 한국 사회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준비와 우리의 고민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우리의 혁신은 어디로 향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토론과 고민들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년에 정책대회를 진행하고 올해는 3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면서 이 과정에서 각 조직별로, 각 현장별로 이런 고민들을 쌓아 올리는 과정이 있을 텐데요. 그 연장선에서 오늘의 청년활동가대회가 진행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월 3일부터 123일간 윤석열 탄핵 투쟁을 전개해왔습니다. 민주노총 치열하게 투쟁했습니다. 진보운동, 노동운동의 큰 걸음이라는 마음으로 그 역할을 제 역할을 충분히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4월 4일 윤석열 파면됐고 그 특검과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내란의 진상과 윤석열 재임 시절 국가를 파국으로 이끌었던 각각의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노동자 시민들은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청년 노동자들의 삶은 어떨까요?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 청년활동가대회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발표된 고용률 지표입니다. 1월부터 8월까지 고용률인데요. 연령별 고용률 지표입니다. 맨 아래에 보이시는 빨간색 그래프가 15세, 29세, 그러니까 청년층의 고용률을 나타냅니다. 고용률이 낮습니다. 근데 이거는 증감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1월부터 8월까지 내리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올해뿐만 아니라 윤석열 재임 시절부터 청년들의 고용, 청년들의 충분한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매달, 매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한국 사회에서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래프로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년 노동자의 삶은 사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고용률, 즉 일자리 수뿐만 아니라 사실 그 질에서조차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24년 기준 전체 장기 실업자 중 과반이 청년입니다. 장기 실업자라고 함은 1년 이상 실업 상태에 놓인 실업자들을 말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쉬없은 청년으로 빠져드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쉬었음 청년들이 왜 내가 쉬었음 청년이 되었을까라고 답변했을 때 가장 많은 답변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입니다. 원하는 일자리라고 하는 게 뭘까요, 동지들? 돈을 많이 주는 일자리일까요? 돈을 연봉을 한 1억씩 주고 그런 일자리를 가야 되는데 내가 그럴 사람인데 가지 못해서 그런 일자리를 찾기 못해서 나는 일을 안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세상에 많다라고 말하는 게 경총입니다. 사실 실제로 들어가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하면서 초단 시간으로 부려지거나 최저임금을 받더라도 그 최저임금이 내 생계에 충분히 내 미래를 담보하기가 어렵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일하는 일터가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내 인생에 계속 함께할 직장이라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쉬었음 상태를 선택합니다. 쉬었음 상태에 처하는 청년들의 과반은 한 번쯤은 일을 해본 사람들입니다. 일을 해봤는데 일이 너무 힘들어. 일이 너무 어렵고 나의 삶을 더 이상 낫게 하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쉬었음 청년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전환과 기후위기 등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청년 노동, 청년 고용은 계속해서 위협받고 있습니다. AI 일자리가 사실 많이 들어보셨죠? AI 관련된 일자리에 대한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로 이것이 미래 이야기, 먼 미래 AI가 상용화되고 진짜로 일자리라고 하는 것에 AI라고 하는 존재들이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하나의 직업처럼 자리매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실은 각 기업과 직장들, 일자리 사업장에서는 AI로 인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가장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은 청년 노동입니다. 최근 공공기관에서 채용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몇 해간 계속해서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프로 눈에 띄게 보이실 겁니다. 공공기관뿐만이 아닙니다. 대기업, 우리가 생각하는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채용의 인원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기업은 말합니다. 저출생 시대, 빠르게 기술 발전을 하고 있으니 이 기술 발전에 발맞춰서 채용 인원을 줄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노동, 특수고용과 플랫폼, 초단시간 노동, 프리랜서로 비정규직으로 고용함으로 인해서 그 노동들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청년들이 가고 있습니다. 줄어든 인력, 사실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있었던 공항 파업에서 공항에서 일하던 청년 노동자가 과로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각 현장에서 많은 청년 노동자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단 인력 부족 때문만이 아니라 작업 중지권이라던가 위험한 일을 할 때는 혼자서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수칙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많은 청년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쟁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충분한 임금,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을 철폐하고 방관하고 조장하는 이들에 맞서 투쟁하는 결심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무슨 그래프일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 있었던 대선 결과 연령별 표심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2030 남성들이 극우화가 됐다, 보수적이다 등등등 어떤 정치적 사견 여러 가지 견해들을 꺼내 놓으면서 옳고 그름을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 안에서 청년들의 삶을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세월 극우 혐오 정치 세력은 청년들을 팔아왔습니다. 본인들의 이익에 기초해서 자본의 이익에 천착해서 청년들을 팔아왔습니다. 첫 번째 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 세대를 위한 연금 개혁을 실시하겠다며 세대 간 분리되는 연금 정책을 꺼내놓으면서 세대를 말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형평성 있는 연금 개혁을 진행하겠다. 그 결과는 사실은 공적연금인 연금의 사적 연금화입니다. 오른쪽 사진 봐주시면은 저희가 탄핵 투쟁 기간 백골단이라고 하는 저희 투쟁의 역사에서는 잊을 수 없는 존재들을 극우 세력은 청년들에게 빗대어서 이들을 국회로 들여놓고 마치 본인들이 청년을 대표하는 어떤 세력인 것 마냥 본인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 본인들의 색깔론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노조법 2, 3조가 통과되는 과정에서 많은 경총, 중소상위 등등등등 많은 자본단체가 청년들을 조직해서 청년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노란봉투법 통과되면은 청년이 일자리 다 없어진다.
하는 위기론을 꺼내들며 청년들을 팔아서 청년들의 목소리라며 본인들의 이야기들을 꺼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난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표현해왔던 것은 극우 세력이었습니다. 극우 혐오 세력은 그들의 정치적 수단으로 청년을 팔아왔고, 그 팔린 청년들은 기독교나 뭐 등등등등등 본인의 주변에 있는 많은 어른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들의 계급성에 기초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언론과 정치, 사회에서 말하는 메시지들을 마치 본인의 이야기인 것 마냥 소화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청년 사업을 합니다. 대다수의 청년들은 노동자가 됩니다. 대다수의 청년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열심히 공부 안 할 수도 있죠. 네, 취업을 하고 일자리에 가서 임금을 받고 노동을 합니다. 그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노동자라고 하는 계급을 인식하고 본인을 착취하고 약탈하는 세력에 맞서서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고, 그 과정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과 같은 계급을 가진, 본인과 같은 처지에 놓인, 자신과 같은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손잡고 함께하는 것이라고 민주노총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청년 사업을 합니다. 민주노총이 주 69시간에 맞서서 투쟁을 할 때, 올바른 연금 개혁에 맞서서 투쟁을 할 때, 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때, 윤석열 탄핵을 광장에서 채워낼 때, 민주노총은 항상 청년 노동자들과 함께 청년 노동자들이 그 투쟁의 선봉이 되어서 투쟁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사회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청년 노동자들, 우리가 겪고 있는 불평등은 변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이 지금의 진실 하나만큼은 우리가 확고히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온 과정에서,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주변 어른들을 통해서, 내 친구들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들을 누구에게 굳이 학술적인 용어라던가 되게 번듯한 말로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우리가 노동자로서 어떤 사회에서 살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회가 불평등하고 바꿔야 하는 것이라면은 본인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연대와 투쟁으로 돌파해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 노동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요. 근데 밖에 나가면 청년 노동자라고 하면 청년 노동자가 뭔데? 뭐 젊은 노동자를 말하는 건가? 20, 30대면 청년이고 일하는 사람 노동자인데 그럼 청년 노동자는 도대체 뭔데? 라는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 노동자는 2002년입니다. 2002년 효수민선 두 중학생이 장갑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두 학생의 나이가 14살이었습니다. 2013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입니다. 당시 수학여행을 가기 위해서 배에 탑승했던 단원고 학생 2학년 학생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학생들의 나이가 18살이었습니다. 2022년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159명의 희생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할로윈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거리를 찾았던 많은 청년들이 이날 희생되었습니다. 당시 희생자들의 평균 나이는 21살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은 국가의 폭력, 국가의 방치, 부재의 희생자였습니다. 그것은 비단 앞서 왔었던 참사나 사건, 사고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그 일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희생,
그런 희생이 우리에게 하나의 어떤 지나가는 사건, 우리 세대가 경험했던 하나의 뭐 뉴스거리로만 지나가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2002년에 전 8살이었고 2014년에는 20살이었고 2022년에는 저도 23살. 당시 사실 그 당시 참사를 겪었던 그 당시 어느 일터에서 돌아가신 어떤 산재 사망 사고 희생자의 또래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나이이고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보다는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까? 왜 이런 일이 우리는 계속해서 만나게 될까? 이것을 만들어내는 사회 구조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적절하고 더 맞고 이치에 맞고 더 정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청년들은 저항해 왔습니다. 2002년 교수민선 장갑차 사고에 의한 촛불이 일어났고 한일 월드컵의 열기만큼이나 광장을 메꿔낸 촛불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많은 시민들이, 청년들이, 또래 친구들이 광장을 찾았습니다. 그 촛불이 불길이 되어 박근혜를 탄핵시키는 횃불이 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절절한 외침에 시민들과 청년들이 화답을 했습니다. 광장을 채웠고 윤석열 탄핵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청년들의 투쟁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이루어진 윤석열 탄핵 투쟁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87년에도 1945년 광복을 이끌어내는 민중의 투쟁에서도 사실 언제 어디서나 저항이 있는 곳이라면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청년이 저항의 주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나 청년이 저항의 주역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동시에 노동자입니다. 노동자는 사회 발전의 주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추호도 의심이 없습니다. 1995년 11월 11일 민주노총 창립부터 이명삼 정권의 노동법 개정에 맞선 총파업 투쟁, 민주노총 최저임금 투쟁부터 한미 FTA 협상 저지 총파업, 미국산 쇠고기 수입 촛불 집회, 박근혜 퇴진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에 맞춘 동맹 파업, 박근혜 정권 노동계약 저지를 위한 총궐기 대회 중 경찰 무대포에 맞서 시민들과 함께 투쟁한 역사, 박근혜 퇴진 제17차 범국민 촛불행동을 통해서 박근혜 퇴진까지 총파업을 결심했던 민주노총의 투쟁에 대해서 2024년 6월 20일 영원한 건설노동자 양해동 열사 노동시민자회장이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1일 양해동 열사가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이고 건설 노동자를 탄압하고 건설 현장을 탄압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했던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탄핵 투쟁을 결심하고 건설노조와 함께 민주노총이 윤석열 탄핵 투쟁의 선봉에 서겠노라 선언했습니다. 이에 2024년 11월 9일 전태일에서 정신계에서 전국노동자대회로 광장을 열겠다는 포부로 경찰벽을 넘고 무장한 경찰들을 밀어내고 광장을 지켜냈습니다. 이 힘이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이어진 윤석열 탄핵 투쟁, 123일간의 투쟁을 민주노총의 투쟁으로 만들어낸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과정은 지난 투쟁의 역사들, 그것들을 계승하고 그것이 사회 발전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 그 과정에서의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함께하는 청년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나온 거죠. 이거 아시나요? 이 민주노총 탄핵투쟁 과정에서 민주노총 너무 구차해지는데 민주노총이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길을 열어내는 과정에서 워낙에 이제 안전이 확보가 안 되니까 그 안전 확보한 것이 사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안전을 확보하고 경찰들이 했어야 될 역할들을 민주노총이 하다 보니 많은 시민들이 역시 민주노총이다. 민주노총이 지나간 행진마다 박수를 쳐주시고 안전한 곳은 민주노총 옆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순간들이 사실은 가장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어느새 민주노총은 우리 조합원들만의 조직이 아니라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 변화를 바라는 모든 노동자 시민들의 조직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0여 년 노동자 투쟁의 역사, 그리고 30여 년 민주노총의 역사는 사실 이런 사회 발전의 믿음을 가지고 투쟁해온 동지들의 역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도 그 사회 발전의 주체라고 하는 점을 명심하고 활동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저는 민주노총 청년 노동자들은 혁신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 첫 청년 사업은 2019년입니다. 2019년 민주노총 청년 조직과학교라고 하는 전략조직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부터는 물론 공무원 노조라던가 일부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청년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민주노총에서는 2019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2021년 1차 중앙위원회를 통해서 청년 사업실이 설치가 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많은 청년 사업을 통해서 청년 노동자들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이 전개가 되어 왔습니다. 2021년에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요구하는 청년 노동자에 대해가 첫 번째로 개최가 되었고 16개 산별, 16개 요구를 핵심으로 대통령실, 당시엔 청와대까지 행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행진에는 오토바이, 자전거, 트럭 위에서 춤을 추기도 하고 바투카타가 함께 행진하기도 하는 등 여러 모습을 연출하면서 새로운 청년들의 집회, 새로운 노동자들의 집회는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담아서 청년 노동자 대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2021년 12.0 총파업 당시 청년들이 앞장서서 바투카타 문선대와 이건 오징어 게임, 당시 오징어 게임이 이제 굉장히 유행을 해서 오징어 게임 복장을 입고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이것들이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과정에서 민주노총에서 청년이 있어? 라고 하는 발견을 만들어낸 순간들이었습니다. 2022년 청년 노동자 대회 실내에서 진행하면서 콘서트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당시 건설 동지들이 비보잉, 힙합 공연도 준비해 주시고 많은 동지들이 새로운 문화 공연들을 준비해 주시면서 새로운 집회 형태 또 하나의 정형을 보여주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시 온라인 청년 노동자대회를 병행했는데요. 온라인 메타버스 공간에서 아바타를 만들어서 그 아바타들이 모이는 공간을 조성을 하고 그 조성된 공간에서 집회가 진행되는 그런 온라인 청년 노동자 대회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2023년에는 접니다. 제가 매년 청년 노동자 대회 이렇게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 2023년에는 문화비축기지에서 청년들과 여러 부스 행사를 차리면서 청년 노동자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요즘은 민주노총에서 부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민주노총에서 부스 많이 안 했거든요. 근데 2024년 저희 하고 나서 이렇게 많이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유퀴즈가 한창 유행할 때라서요. 이제 발언을 저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모셔서 토크 콘서트 형태로 그래서 어떤 것 때문에 오셨나요? 요즘 어떤 게 고민이신가요? 그건 뭔가요? 사실은 우리가 발언만 할 때는 앞에서 사람이 쭉 말만 하면은 저게 무슨 말이야?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 그건 뭐예요? 라고 질문도 하고 싶고 일방적으로 제가 이렇게 지금 몇십 분 동안 얘기하는 것처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대화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이따가 그런 시간 준비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집회 공간 세워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민으로 집회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공연, 다양한 집회 방식 등을 청년 노동자 대회라고 하는 공간에서 구현해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2023년 제2차 청년특별위원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해요. 지금부터 제 사진 좀 나옵니다. 네. 첫 번째 사진은 5.18 광주 민중항쟁 공동 답사단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전국 단위로 많은 현장에서 교육 사업도 진행하시고 청년 사업 많이 진행하시는데 그런 사업들이 너무 파편적이고 인류적이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위력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당시 공동답사단 사업을 진행하고 5.18 전국 노동자 대회에
청년이 핵심이 되자라고 하는 취지로 전국 노동자대회까지 진행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주거 문제라던가 연금 문제 같이 사실 청년들에게 어쩌면은 자기 삶에서 생각해보진 않았지만 노동조합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보지 못했지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 노동자들이라면 주거를 하게 되잖아요. 전교조 동지들은 인사발령을 받으면은 지역을 옮기게 되고 지역을 옮기게 되면은 그 지역의 주거지를 구하게 되거든요. 공단에서 일하는 동지들은 공단 주변에 주거지를 구해야 되는데 그 공단의 시설, 인프라 등등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죠. 등등등등 많은 동지들이 사실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주거라고 하는 것들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거라고 하는 지점을 노동조합에서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고민. 그리고 연금. 사실 지금은 우리가 청년이지만 30년 후에 40년 후에 우리가 퇴직을 하고 나서 더 이상 내가 일해서 소득을 벌 수 없을 때 그때 내가 받게 될 내 소득 내가 보장될 소득은 연금이거든요. 그 연금이란 것이 지금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설계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받을 때쯤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 사실 연금 제도라는 거는 중간에 바뀐다고 해서 저희가 받을 때 그 바뀐 제도로 받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 시기에 고민해야 하는 것들을 이렇게 정책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이 청년특별위원회에 들어오면서 그런 내용들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대변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에서 나가는 각가지 메시지에 대해서 그간에는 사실 민주노총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 중에 정규직, 중장년 남성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고 제 이름을 챗GPT에 검색해 보시면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민주노총 청년특별위원장 2결에는 민주노총 청년사업을 통해서 중장년 남성 강성노조였던 민주노총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런 기능에 대해서 사실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지점에서 청년 부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사실 동지들이 여러 가지 현장에서 하시는 고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듣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열심히 들어서 열심히 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새로운 사업 영역을 여는 것뿐만 아니라 그간은 이제 연대라고 하는 가치에 있어서 청년 학생들과의 연대를 새롭게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윤석열 탄핵 투쟁 과정에서 눈에 띄게 확장되었는데요. 사실 지금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탄핵 투쟁 과정에서 민주노총과 함께 하기 위해서 찾아주셨던 동지들이 지금 이 자리에 민주노총 조끼를 입고 현장의 노동자로 혹은 노조의 간부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그 과정에서 민주노총 청년특별위원회는 청년 학생들과 어떻게 하면 연대할 수 있을까? 우리의 요구가 청년들의 요구와 다르지 않다는 거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으로 사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만세 포럼이라고 하는 여러 사회 의제들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누고 삼보일배 등등등 여러 투쟁들을 함께 기획하면서 윤석열 탄핵 투쟁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청년 노동자 대회는 한강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강에 돗자리 깔고 놀러 간다고 이렇게 청년 노동자 대회 준비하면서 주변에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가갖고 어떤 거 했죠? 저희가 가서 너의 현장은 어떠니? 너의 요즘 고민은 무엇이니?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최진 동지가 있으시네요. 여기 계신 동지들 사실 여기 많이 오셨거든요. 그 당시 이제 저희가 작년에 많은 규모로 하진 못했습니다만 오셨던 동지들이 민주노총 청년사업, 청년 집회들은 이렇게 진행할 수 있구나. 집회라고 하는 게 매번 딱딱한 아스팔트 위에 깔판 깔고 앉아가지고 앞에 무대 위에서 사회자나 대표자들이 말하는 발언들을 열심히 듣다가 끝나고 술 먹고 돌아오는 집회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동지들이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순위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자회견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넘어서 그래서 민주노총 청년사업은 새로운 문화를 견인하고
더 넓은 연대를 구축하고 청년 노동자의 삶을 바꿔내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앞으로도 더 수행해야겠다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동지들과 이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 시작은 사실 여기 계신 그 시작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노총 30년, 아까 이제 영상에도 보셨던 것처럼 과제가 정말 많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청년활동가들의 역할이 굉장히 작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저항의 주역, 발전의 주체, 혁신의 주인으로서 오늘 청년활동가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세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동지들이 청년 노동의 대표주자라는 마음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지들 현장에서 동지들은 청년 노동의 대표주자입니다. 사실 이 자리 물론 조직을 열심히 했습니다만 제가 각 단위에서의 청년 노동에 대한 고민을 안고 오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청년 노동은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불안정하고 바꿔야 될 것이 참 많고 불평등하기 때문에 투쟁으로 나아가야겠지요. 그런 저항을 맞서 동지들이 주역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다들 아시다시피 현실적인 고민을 말씀드리자면은 노동조합이 많이 평균 연령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저한테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물론 그런 문제 때문에 청년 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항상 새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조직에 항상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대개는 청년이 태지요. 그 사람들이 새로 들어오면서 기존 노동자에 대해 갖고 있는 오해 혹은 미지의 영역, 그런 것들을 청년 사업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간부들과의 소통, 노동조합의 가치에 대한 이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청년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기 계신 동지들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더 건실한 노동조합을 만들어내고 노동자의 힘을 만들어내고 그 투쟁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회발전의 주체가 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민주노총의 미래이자 혁신의 주인이 되자 관련해서 열심히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따 심층 토론에서도 관련한 주제로 많이 토론을 하게 될 텐데요. 여러 의견 주시면은 활발히 토론하고 해당 내용 받아서 내년도 사업까지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 청년특별위원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